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건 TV입니다. 시사논평 2심 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협력을 통해서 평화경제체제가 구축되면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이것과 우리 정부의 대응 태세 전망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또 국민들에게 대해서 정부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응원해 주기를 호소하는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이 좀 길었어요. 제가 그중에 한 부분만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평화 경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대단히 희망적인 말이죠. 우리도 일본을 이길 수 있다. 그건 우리가 그동안에 염원처럼 마음에 담아왔던 일 아닙니까? 그런 기대, 그런 희망이었는데 대통령이 이걸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국민들도 희망에 벅찰만 하죠. 그런데 이게 어쩐지 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그 부도덕함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국민에게 당부도 하고 호소도 했습니다. 일본은 부도덕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일본이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했죠.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이것도 28일부터 시행이 된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당장 급박하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급박하게 되고 만약에 거기서 이 생산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면 그 다음에 그 고통이 바로 국민들한테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마음이 급한데 대통령은 참 천하태평입니다. 국민이 식량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당장 먹을 식량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기다리세요. 우리가 지금 간척을 하고 있으니까 땅을 넓혀가지고 거기다가 벼를 심어서 여러분한테 충분히 쌀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언제 남북협력체제가 이루어지고 언제 평화경제가 됩니까? 언제요? 남북평화경제라면 이건 바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경제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이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문 대통령 임기 중에 되겠습니까?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도 세월이 한없이 가도 될지 말지 한 기약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희망과 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희망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만약에 기약이 없는 그런 희망을 국민들한테 품으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는 일이죠. 그간 그래도 일본하고는 옛날에 묵은 원한은 참 많았지만 그런 대로 국가 간에 나름대로 잘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경제 교류, 경제 협력에서는 특히 잘 되어 왔는데 이웃을 버리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북한 김정은 체제하고 어떻게 하든 연결돼가지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평화경제를 이루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이요 정말로 우리 기업들 또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어떻게 해소해 줄 생각이라면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해야죠. 아득한 먼 훗날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공약을 지금 하지 말고요. 게다가 지금 김정은 한번 보십시오. 지난달 25일 또 31일 그 다음에 지난 2일 3번에 걸쳐서 6발의 그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게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괜히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그 협상에 있어서 남한 당국자, 남조선 당국자 괜히 말이지 끼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모욕이나 주고 말이죠. 그런 상대하고 우리가 평화 경제를 그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요? 참 꿈도 야무지죠. 이런 상황에서요. 일본 정부하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아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됐으면
정당이라도 나서서, 특히 집권 여당 나서서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뭔가 정치적으로 이 돌파구가 없을까, 그걸 찾아야 될 텐데, 진지하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이인영 그 당 원내대표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는 경제 임시정부를 자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경제 임시정부가 또 뭡니까? 임시정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경제만 떼내서 뭐 국회가 경제 임시정부 만들 겁니까? 표현을 해도 적절한 표현을 좀 할 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한일 경제전쟁을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장한다는 선전포고다. 추임새를 넘어서 이거는 오히려 정부보다 한 발 더 앞서가는 말 아닙니까? 상황을 더 악화시키자는 거죠. 문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요, 문 대통령과 또 정부가 뭘 지향하려 하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민족주의의 틀 속에 넣어놓고 북한과는 연방제 통일, 이걸 추구하고 추진한다. 이런 구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장의 어려움, 고통은 우리가 좀 참자. 우리가 통일 국가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번영된 그런 나라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당장의 고통은 우리가 참자.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불태전의 의지를 보이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 동참하지 않겠다? 그럼 그 사람은 갈 데 없는 매국노죠. 갈 데 없는 친일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도요,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안보 문제 적극적으로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에 그 이야기해온 것을 돌이켜보면, 이민족은, 외세는 적당한 거리 밖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늘 그러지 않습니까? 민족 자주, 민족 자결, 자주국방, 민족 공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한반도 내에서는 군사행동이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다 미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공약한, 말하자면 수보회의를 통해서 공약한 셈입니다. 평화경제. 이제 그걸 믿어서 그런 걸까요? 청와대 참모들도 추임새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요,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 정상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이렇게 이제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외무성의 사토 마사이사 부대신, 이 사람이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적반하장, 여기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데 대해서 마사이사가 무례하다. 뭐 물론 이제 대통령 말하는 것마다 다 무례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 수석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격앙될 만하기는 하죠. 왜? 부대신 정도가 말이죠, 남의 나라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걸고 들어가는 게, 이거는 도리가 아니죠. 근데 또 무도하다 들어본 말이죠. 조국 민정수석이 전에 뭐 또 무도하다 이러더니, 그때는 대법원 아마 그 판결에 대해서 뭐 매도하거나 비방하는 거, 이게 무도하다 이랬는데, 이제는 마사이사 너 무도하다 이런데, 무도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무도하다 이랬고, 또 이제 이 누구죠? 이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또 복기왕 정무비서관 등은 뭐라 했냐면, 이제는 지지 않겠다는 말씀, 이걸 작심하고 작심한다, 이런 걸 또 SNS에 올렸어요. 이제는 지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문 대통령이 한 말인데, 작심하고 작심한다, 이거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아니죠. 어쩐지 저기에는 이게 꼭 일본식 표현같이 들리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청와대도 이렇게 나서고 집권당도 이렇게 나서고 하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다시 평화 무드가 복원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격앙된 상태로 서로가 대치하게 되고 서로가 맞부딪히게 되면 아마 이런 충돌, 이건 상당 기간 뭐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요, 또 문재인 정부의 여당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에서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뿐 아니라요, 총선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급속한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임기 말은 아주 고단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정부가 끝나게 됩니다. 이미 코스피, 코스닥
이거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있는 중이고요. 국민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국민뿐입니까? 해외 투자자들도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경제 여건이, 경제 분위기가, 경제 심리가 이렇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이 여기 더 이상 있으려 하겠습니까? 나가는 거죠. 그 사람들 빠져나가면 경제 불안은 더 심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여기에 당해낼 그런 여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인데요, 국민을 선동해서 그걸 바탕으로 리더십을 강화하겠다, 이런 정부가 성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청와대 측은요, 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일정을 다 비우고 광복절 경축사 작성에 골몰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경축사에 일본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가 들어가겠습니까? 더 적대적인 그런 표현에도 들어가게 되면 그 한일 관계가 갈수록 점점 더 험악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가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이게 연말에 열릴 것을 전제로 해서 뭐 일정을 조율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2008년부터 시작됐죠. 한중일 정상회담 정례화된 이 회담. 근데 그게 작년 5월 9일을 끝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걸 열릴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지금 준비를 해본다는 건데, 그렇다면 말이에요, 정말 그런 기대가 있다면 솔직히 그렇게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만나자, 만나기를 우리가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걸, 앞으로는 그렇게 막 해대면서 뒤로 뭐 이렇게 기대한다 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대방 감정을 있는 대로 다 긁어놓으면서. 일본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때 우리 기분 나쁜 거나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북한하고 평화경제 꿈 깨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북한하고 우리는 체제가 다릅니다. 그렇죠? 지향하는 국가 목표가 전혀 다르죠. 상반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경제협력, 남북협력 하에 평화경제 체제? 어림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괜히 그런 말로 해서 국민들한테 기약 없는 그런 희망 자꾸 안겨주려고 하지 말고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기업들하고 국민들한테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